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남자 베테합니다. 오늘은 네 마리의 동물 이야기를 우리 매매에 빗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네 마리의 동물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뭐냐 하면 곰, 항소, 양, 돼지 이렇게 있는데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이 항소는 이제 강세론자를 이야기하죠. 그죠? 강세론자를 이야기하고, 즉, 항소가 공격을 할 때 뿔을 밑에서 위로 쳐올리듯이 시장이 우상향하겠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낙관론자입니다. 상승의 대표적인 모습은 항소처럼 우직하면서도 느리지만 묵묵히 올라가죠. 그래서 매수의 가장 큰 특징은 급하지는 않지만 우직하게 올라간다는 시장의 이론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곰은 약세론자죠. 비관론자. 시장이 이렇게 급락할 거다. 곰이 공격할 때 앞발을 내리찍듯이 시장은 급하게 조정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항소와 곰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나머지 두 마리 양과 돼지에 대해서는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매매를 하다 보면 이 두 마리가 항상 우리를 애를 먹입니다. 뭐냐면 양은 공포를 이야기합니다. 공포. 두려움에 떨면서 양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몰이를 하면 막 울부짖으면서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두려움에 떨어서. 그걸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공포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돼지는 탐욕입니다. 눈앞의 이익만 몰두하고 방향 없이 이익에만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큰 손실을 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공포 양들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계좌가 이렇게 빨간불이 될 때, 즉 수익이 날 때 조금 이렇게 수익을 주면 막 못 견뎌요. 왜 못 견디느냐? 야, 이게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손실로 이어지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여기서 막 자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형태거든요. 즉, 공포감에 다시 떨어지면 어떡할까? 손해로 가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에 짧은 수익을 줄 때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면 땅을 치고 후회하죠. 야, 너무 빨리 잘랐다. 조금만 더 기다릴 걸.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얘가 막 작동을 해요. 그래서 수익이 몇만 원 날 때, 몇십만 원 날 때 못 견딥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형태고요. 두 번째는 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내가 딱 손절하고 나니까 기가 막히게 손절만 딱 시키고 그때부터 시장이 내가 본 대로 가더라. 내 것만 딱 손절시키고. 그런 경험 다 한 번씩 있으시죠?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매매의 주체들이 가장 공포심을 느낄 때, 여기까지는 내가 도저히 못 견뎌. 여기는 이제 항복해야 돼 할 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 가격대가 오면 이렇게 심리적으로 손절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절만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 시장이 반대 방향으로 내가 본 대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야, 참 누가 내 걸 지켜보나 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딱 내 것만 딱 체결시켜 놓고 손절시켜 놓고 시장이 이렇게 날아갈 때 우리는 한 번씩 이게 허탈감을 느낍니다.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공포심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거기 위해서 이제 대지는 어떤 일이 많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가장 첫 번째가 추격 매수입니다. 추격 매수요. 왜 우리가 고점에서 사고 나니까 내가 사니까 고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막 다 사람들이 수익으로 이렇게 갈 때 내만 소외된 것 같고 내가 이 시장에서 나 혼자 빼고는 다 돈 버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막차 탄다 이런 이야기 있죠. 막 너도 나도 객장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막 주식을 살 때가 고점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대지의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발생이 돼요. 즉, 올라갈 때 추격하고 싶은 마음, 조정을 못 기다리고 막 빨리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의외로 많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탐욕의 또 두 번째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물타기죠. 내가 하나 이렇게 물려 있을 때, 내려올 때, 와, 이만큼 빠질 리가 없는데, 오호,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계속 이제 욕심이 앞서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이제 물타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마리 동물 중에서 우리가 자꾸 연습을 해서 지워나가야 돼. 없애야 되는 게 이 양과 돼지, 공포와 욕심이고요. 이 황소와 곰은 계속해서 매매해서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결국에 시장은 황소와 곰이 돈을 벌고 양과 돼지는 그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매매에서 한번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의 3분봉인데 저녁 6시 정도 되네요. 6시 정도의 상승 확정 라인이 이 912.25입니다. 그런데 그 확정 라인을 딱 맞고 돌파를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자리를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다리던 확정 자리가 오느냐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리를 한 틱을 못 넘었어요. 다시 재차 반등하다가 돌파됐을 때 손절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돌파됐을 때 여기가 돌파되면 우리 황금 라인에서 손절 라인이 이 자리인데 손절 라인까지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시장이 매도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죠? 근데 아직 매도로 보기에는 일러요. 매도 자리가 안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손절 라인을 반등을 해서 중간에서 놀고 있습니다. 여전히 돌파는 못하고 있죠. 아직 방향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시장이. 그런데 지금이 이제 보면 10시 반이네요. 10시 반에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와, 잡아야죠. 그죠? 한 계약을 잡아야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고민 1번.
나는 곧바로 한 계약을 잡을 것이냐. 2번,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 계속 조정을 주고 흔들고 왔었는데 기다려서 조정을 주면 잡을 거냐. 아유, 난 돈 없으니까 3번, 무조건 손절 라인에서 기다릴 거냐.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즉, 매매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자리가 나왔을 때 내가 시나리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올라가는 목표가 500틱이 됩니다. 목표가 500틱이고 손절은 620틱, 620틱이 돼요. 자, 목표가가 500틱이고 손절이 620틱이다. 사실 매매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죠. 내 자금이 이걸 견딜 수 없다 그러면 매매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매매를 하더라도 요 라인 근방에서만 매매하는 방법. 중간에서는 매매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전략을 갖고 매매를 하는 거는 네 마리 중에서 항소와 곰일 수 있습니다. 즉 자기의 주관대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를 잡을 수 있죠. 올라갑니다. 또 올라갑니다. 내가 처음에는 조정을 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자리가 워낙 크니까 이 정도 오면 한번 잡아봐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시장이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면 서서히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한 개 잡아야 되는 거 아닐까? 뭐가 꿈틀하죠? 우리 마음 속에서 데이지가 꿈틀합니다. 데이지가 꿈틀하니까 지금이라도 한 개 잡을까? 100개가 올라왔지만 아직도 400개가 남았으니까 여기서 하나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이제 꿈틀꿈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 잡겠습니다. 드디어 하나 잡았어요. 아이고, 잘 올라가다가 어떻습니까? 이게 어떡하지? 여기서 조정 놓으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갑자기 공포감이 탁 생기죠. 그죠? 이 공포감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큰일 났다. 추격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쯤은 또 마음이 어떨까요? 다시 이걸 정리를 해야 되나, 들고 있어야 되나 고민이 생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큰 그림이 아니고 봉 하나하나의 감정이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몽 두 개의 겁을 먹고 똑같은 자리에서 손실을 보거나 아니면 이 자리 돌아올 때 더 이상 못 견디고 또 잘라버립니다. 그건 전부 우리 마음에 대지와 양이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또 잘라 보겠습니다. 매틱 먹고 잘랐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죠. 잘 잘랐다. 큰일 날 뻔했네. 그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잘 잘랐다. 이러니까 이 자리 와도 이제는 손이 안 나가죠. 근데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목표에 근접해 버렸죠. 그죠? 500틱 가까이 왔습니다. 450틱이 올라왔어요. 이 봉 하나하나에 일이 일비하면 똑같은 자리에서도 손실이 나고 수익이 나도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라인을 믿고 여기서 들어가서 무던히 견디는 사람은 여기에서 익절을 했겠죠. 그죠? 한 400틱 이상의 수익을 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시나리오가 있겠죠. 야, 나는 이 자리만 무너지면 일단은 한번 철수했다가 다시 기회를 노릴 거야. 나는 이 600틱이 되지만 난 한번 견뎌볼 거야. 각자의 매매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의 자기의 마음가짐이 황소라면 중간에 이 봉 하나하나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거는 돼지가 됩니다. 똑같은 자리에서도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당연히 이 목표를 찍어주겠지, 또는 여기에서 욕심을 냅니다. 여기에서 또 탐욕을 부려요. 왜? 하프값도 넘어갔고 뭐 이제는 요 몇 틱이라도 50틱이라도 한번 먹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저때 또 뛰어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리는 항상 한 10%의 가치법을 주니까 실제로는 다 익절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만큼 난 목표까지 끝까지 갖고 갈 거야 하고 버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봉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추격했던 사람은 또 공포감에 떨죠. 와, 이 봉 하나가 사실은 뭐 200개 정도 됩니다. 사이즈가 200개 정도 돼요. 시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변동성이 커져 있으니까 견디기 어렵죠. 그 다음 봉도 여전히 2, 300개씩 막 움직입니다. 장대 음봉으로 거의 이제 확정 라인까지 되돌아왔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이거? 빠져나왔다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아니면 지금 봉 하나에 3분봉임에도 불구하고 봉 하나에 몇백 개씩 움직이니까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볼까요? 이제는 확정 라인도 무너뜨렸습니다. 시장이 매도장으로 바뀌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본장이 열리면서, 여기가 본장이거든요. 본장이 열리면서 강하게 지금 원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봉은 더 무서운 원봉이 나오죠. 양들은 어떻습니까? 공포감에 이제 떨겠죠. 제발 기도를 하겠죠. 근데 여지없이 더 내립니다. 이 구간은 어떻습니까? 양과 돼지가 싸우는 구간이거든요. 야,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더 잡아야 되나? 이건 돼지죠. 더 잡아서 요 자리 돌아오면 다시 수익으로 빠져나와야 되나? 양은요, 지금이라도 본절만 주면 내가 탈출할 텐데 두려움을 있는 대로 느끼겠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양은 도망을 치려고 바쁠 테고, 돼지는 야, 이제부터 잡아야 되나 하고 막 또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의 매매 심리거든요. 다시 이렇게 되돌아왔을 때 손절 못한 양은 절망에 빠지죠. 추가했던 대지는 이럴 리가 없는데 하고 그 다음 봉에서 거의 패닉입니다. 다시 희망을 줍니다. 그래, 봉 하나만 더. 요 자리까지만, 제발 요 자리까지만 돌아와줘. 그래, 조금만 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포감이 극대가 되죠. 지금까지는 희망을 가지고 견디던 양들이 이봉 하나에 다 나가 떨어집니다. 드디어 손절 라인을 터치를 했습니다. 고점 대비 거의 1000틱이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불과 몇 분 안 걸려가지고, 몇십 분 안 걸려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패닉에 빠집니다. 그 다음 봉 한번 볼까요? 손절은 아직 안 시키네요. 다시 또 손절 위협을 하다가 어느 정도 또 반등을 합니다. 강하게 올라옵니다. 봉 3개 만에 600틱을 올립니다. 다시 확정 라인을 재차 올라섰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어떤 자리입니까? 첫 번째 상승을 주고 조정 후에 아직 목표를 못 찍었기 때문에, 그죠? 조정 후에 재차 두 번째 올라섰기 때문에 여기가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 되죠. 그죠? 자, 이 가운데서 내가 심리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직까지 내 매매에서 항소와 고미 조정하는 게 아니고 양과 대지가 내 마음에 더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목표 찍으러 가는 것 같습니까? 다시 무너지네요. 다시 회복하고 또 여기까지 왔다가 사람의 애를 태우죠. 자, 이렇게 이제 한 파동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한 파동이 끝났지만 우리는 극단적인 이제 사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같이 공유를 하면서 내 마음 속에 어떤 기제가 발동이 돼서 내가 매매를 하는지, 왜 나는 이런 자리에서 추격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지, 왜 이 자리에선 도저히 못 견디고 손절을 해버리는지, 왜 중간에서 휘둘리는지 여러분이 한 번은 고민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나는 이 큰 자리에서 이런 휘둘릴 마음이라면 아예 매매를 안 해야 되겠죠. 매매를 나는 이 자리는 그냥 구경만 하겠다. 이게 가장 옳은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이 자리를 견딜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이 자리를 줬을 때 본인의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겠죠. 1번, 그냥 날아가면 보내준다.
추격은 안 한다. 이 자리 되돌아오면 하나 잡고 이 자리가 무너지면 짧게 손절을 하고 보겠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체결을 하고 안 무너지니까 견디고 이 자리 와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해. 여기서 잘라 먹으면 그 원칙대로 매매를 하면 450틱의 수익을 짧은 시간 안에 30분 정도에 30분은 좀 더 걸리겠다. 그죠? 3분봉이니까 한 15개 정도 되겠네요. 한 40분 정도 이렇게 수익을 챙깁니다. 두 번째, 아직 목표 안 찍었으니까 나는 손절 라인에서만 한번 기다려 볼래.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목표를 요만큼 남겨놓고 이렇게 본장이 열리면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에서 아무리 손절 자리 손실이 내가 짧다 그러지만 무너지면 그냥 손절할게 하지만 이 봉 하나가 지금 어떻습니까? 몇백 개가 움직여요. 여기에서 잡는다는 것도 사실은 크다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만 내가 한번 응대를 해보겠다. 그러면 죽어도 내가 이 자리에서는 또 한번 해봐야 되죠. 아무리 이렇게 무섭게 칼날이 떨어져도 이게 2번 우리의 시나리오 아닙니까? 3번 떨어지는 칼날은 겁이 나가 도저히 못 받겠다. 받지 말자. 그러면 나는 뭔데?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손절 자리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매도를 보면 되니까 매도 자리를 찾으면 되니까 다시 한번 나는 두 번째 돌파할 때만 공략을 해보겠다. 두 번째 돌파할 때는 이 자리가 무너지면 짧게라도 손절하겠다. 여기서 손절해야 되죠. 손절하고 또 올라서니까 그럼 또 한 번 더 도전해 보겠다. 이렇게 자기만의 원칙을 지키고 끝까지 그걸 밀어붙이는 힘이 우리는 매매하면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봉 하나하나에 우리의 모든 감정들이 움직이면 절대 매매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심리적으로 나약하단 말이에요. 하루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양과 돼지가 마음대로 날뜁니다. 있는 대로 날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내가 시장은 참 잘 보는데 결과는 항상 손실이다. 수익은 이 양들의 공포심 때문에 수익은 짧게 잘라 먹고 50개 잘라 먹고 손절을 볼 때는 몇백 개를 손절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번을 싸우고 9번을 이기는데 한 번 치면서 그 9번의 수익을 고스란히 다 반납하고 더 많은 손실을 입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주식하고 다르게 왜 우리가 파생해서 이런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되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에요? 이 파생은 주식과 달리 흐름이 너무 빨라요.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할 새도 없이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게끔 얘들이 움직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짧은 찰나에, 그죠? 이 짧은 찰나에 뭐 이래봤자 시간이 뭐 결국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30분 만에 또 올라가는 것도 뭐 1시간 정도, 그죠? 1시간 반 정도 됩니까? 1시간 정도 됩니까? 다 포함을 하면 결코 2시간 만에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해버리거든요. 너무 흐름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이, 감성이 먼저 작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견디는 사람도 참 대단하고 이 견디는 사람은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원칙을 우리는 벌써 알잖아요. 익절 자리가 몇 개고 손절 자리가 몇 개다.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떤 매매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내가 이 시나리오를 정했다면 그걸 철칙같이 지켜야 되죠. 중간에 가운데서 휘둘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손절될 때까지 끝까지 견디든지 익절될 때까지 끝까지 견디든지 까치밥 죽고 적당히 잘라 먹든지 그 원칙 없이 중간에 봉 하나하나에 휘둘리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언젠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오늘 이 사례를 통해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내가 매매를 하면서 이 공포심을 못 이겨 가지고 매매를 그르치는 일은 없는지, 욕심을 더 내세워 가지고 매매가 꼬이는 일은 없는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매매 일지를 적거나 피드백을 할 때 그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